현명한 선택을 하는 방법을 알고 선택하기.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몇 개나 비슷한지 손가락으로 세어보세요. 첫 번째, 비슷한 옷이 있는 것을 깜빡하고 또 산 적이 있다. 두 번째, 살 때는 예뻐서 샀는데 막상 필요가 없어서 자리만 차지하는 물건이 있다. 세 번째, 준비물을 사야 하는 돈인데 그 돈으로 군것질을 해서 부모님께 혼난 적이 있다. 네 번째, 돈이 부족한데도 친구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간식을 사준 적이 있다. 마지막으로 다른 걸 살 거라며 후회한 적이 있다. 몇 개나 비슷한 경험을 했나요? 아마 대부분이 저와 같은 경험이 있어 공감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현명한 소비자라고 생각하나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소비자를 스마트 컨슈머라고 해요. 우리는 늘 다양한 선택의 순간에 마주하게 돼요. 선택이라는 수많은 갈림길 속에서 보다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해요. 오늘 공부할 문제를 함께 읽어봅시다. 재준이가 고민이 있나봐요. 재준이의 일기를 읽어봅시다. 이번 주 토요일은 내 생일이다. 작년까지 생일 때는 좋아하는 친구들을 초대하여 파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친구들을 초대할 수 없다. 풀 죽어 있는 내가 안쓰러우셨는지 부모님께서 내게 멋진 생일 선물을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다. 엄마, 아빠 최고. 심지어 원하는 것을 직접 고르라고 하셨다. 그런데 고민이다. 무엇을 사달라고 말씀드려야 하지? 며칠 내내 고민해도 하나를 선택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제 토요일까지 며칠 남지 않았다. 내가 생각하는 첫 번째 후보는 가방이다. 등교하는 날마다 교과서와 준비물을 한 보따리 챙겨야 하는데 내 가방은 너무 작다. 그리고 오래 써서 가방끈이 많이 낡았다. 두 번째 후보는 스마트폰이다. 원격 학습을 하게 되면서 스마트폰이 더욱 갖고 싶다. 사실 친구들을 자주 못 만나니 친구들과 메신저를 하거나 게임을 하고 싶은 목적이 크다. 그런데 스마트폰은 비싸서 부모님께 말씀드리기 조금 죄송스럽다. 너무 어려운 선택이다. 이게 바로 행복한 고민인 건가?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봐야겠다. 재준이의 고민을 잘 들어보았나요? 재준이는 어떤 생일 선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1년에 단 한 번뿐인 특별한 생일, 후회하지 않는 현명한 선택을 하려면 아무거나 골라서는 안 되겠죠? 우리 함께 단계에 따라 활동하면서 재준이의 생일 선물을 골라봅시다. 1단계, 분석하기. 먼저 상황을 분석해보아요. 재준이가 받고 싶은 선물은 무엇이었죠? 재준이는 왜 가방과 스마트폰을 갖고 싶어 했나요? 갖고 싶은 가방과 스마트폰을 조사하여 3개의 후보를 골랐네요. 각 상품의 정보를 분석해볼까요? 가방의 가격은 얼마인가요? 네, 10만원이네요. 충분히 커서 많은 물건을 담을 수 있고 주머니가 많아 편리하겠네요. 그리고 아까 어깨끈이 낡았다고 했는데
이 가방은 어깨끈이 튼튼하고 가방을 매도 어깨가 아프지 않다는 장점이 있네요. 두 번째 후보는 보급형 스마트폰이네요. 다른 스마트폰에 비해서는 25만원으로 가격이 낮은 편이네요. 보급형이지만 전화, 메시지 같은 기본적인 기능이 잘 돼요. 하지만 게임이나 인터넷 속도는 조금 느리겠네요. 세 번째 후보는 최신형 스마트폰이에요. 최신형이라 가격이 40만원으로 좀 비싸네요. 대신 화면이 크고 지문 인식도 되면서 게임이나 인터넷 속도도 빠르다는 장점이 있어요. 두 번째 단계, 분석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안 개발하기. 재준이의 생일 선물 대안을 생각해봅시다. 원래 사고 싶었던 최신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면 가격이 낮은 보급형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스마트폰 말고 가격이 적당하면서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가방을 사달라고 하는 것도 좋겠죠. 아니면 가방과 보급형 스마트폰을 합쳐도 최신 스마트폰보다 저렴하니 두 개를 같이 사달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세 번째 단계, 대안을 평가할 평가 기준 마련하기. 어떤 대안이 좋은 선택인지 평가하려면 기준이 있어야겠죠? 이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한지, 이 물건을 구입하면 오랫동안 만족스러울지, 물건의 품질이 좋고 필요한 기능을 갖추었는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돼요. 이외에도 내가 갖고 싶은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 대한 배려를 평가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이 물건이 나에게 좋은 영향을 줄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가격도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이고, 조금 더 나아간다면 환경을 고려한 소비인지를 평가 기준으로 넣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고려하여 마지막 평가 기준은 여러분들이 정해보세요. 네 번째 단계,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기. 아까 4가지 대안을 평가 기준에 따라 점수 매겨봅시다. 이 점수는 사람마다 당연히 다르겠죠? 점수를 더해서 순위도 매겨보아요. 마지막 단계, 최종 결정하기. 어떤 의견이 점수가 가장 높았나요? 평가 순위와 각 의견의 장단점을 다시 한번 고려해서 최종 결정을 해보세요. 어때요? 현명한 선택을 한 것 같나요? 현명한 선택을 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봅시다. 먼저 가격, 특징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요. 그 다음에 분석한 정보를 바탕으로 몇 가지 의견을 생각하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의견을 평가할 기준을 마련하고 의견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평가 순위와 장단점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을 해요. 그럼 우리 현명한 선택하기 실습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생일 선물로 받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종이에 브레인스토밍해서 다양하게 써봅시다. 받고 싶은 선물 중에서 몇 가지를 골라 인터넷에서 물건에 대한 정보를 검색해봅시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물건의 가격, 기능 등을 조사하여 메모해보세요. 조사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견을 2개에서 4개 정도로 정리해봅시다. 의견을 평가할 기준을 마련해보세요. 나만 생각하지 말고 부모님, 생일 선물의 의미 등 다양한 것들을 고려하여 평가 기준을 마련해요. 기준에 따라 의견을 평가해봅시다. 점수를 매기면 순위를 내기가 더 쉽겠죠? 아까처럼 표를 그려서 의견을 평가해보세요. 이제
최종 결정을 해봅시다. 꼭 점수가 가장 높은 의견을 선택할 필요는 없어요. 그 의견의 장단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해요. 후회하지 않을 결정인가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생일 선물이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우리 모두 항상 현명한 선택을 하는 똑똑한 소비자가 되도록 노력하면 좋겠죠?